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전국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온 한목협은 한국교회가 처한 절박한 위기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진정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인창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금권 선거 논란과 이후 벌어진 연합사업의 분열 양상, 일부 목회자들의 성추문, 공금 횡령 문제 등 한국교회의 영성과 도덕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주여 어찌하오리까를 주제로 개최한 전국 수련회에서는 이 같은 한국교회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 참회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목협에 함께하고 있는 15개 교단협의회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진정한 변화, 연합과 일치를 위해 뜨겁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한국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개회예배 설교에서 한목협 대표회장 전병금 목사는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의 고난을 돌보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산 아래로 내려와 세상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 목사는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의 근본 원인을 만연한 개교회주의로 진단하고 성도들을 교회에만 묶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지 말고 복음의 공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형적인 교회로서 자신의 교회의 유형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두는 개교회주의는 지금 도리어 한국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목협 수련회는 기존의 강의 중심 프로그램보다 기도회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회에서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는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등 고난의 역사에는 크게 부응한 반면 평온한 시기에 오히려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의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는 세속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티들의 도전 앞에 한국교회는 속수무책이에요. 안티들은 기독교 내부의 고민스러운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한편 한목협은 이번 전국 수련회를 통해 한국교회 연합기구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 연합 대표를 초청한 열린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혔던 한기총 홍재철 목사가 한교연 김효셉 목사 참석해 반발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이장 고신총회 정군도 총회장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우순태 총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한기총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고소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23-2차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두 교단 목사를 고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한기총을 배척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인물이나 교단 단체라도 과감히 고소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총 질서확립위원회는 또 최성규 목사가 기아성 여의도총회에 협박성 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아 명예회장직을 사퇴 처리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한기총 한 관계자는 C채널과의 통화에서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보겠다고 즉답을 회피하며 홍 목사의 발언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납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와 관련된 첫 연구위원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목회자 납세 문제와 관련해 첫 연구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국교회 발전연구원 1차 이사회에서 가진 목회자 세금 납부 관련 논의가 교회협 실행위원회로 이어져 15인 연구집행기구가 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행위원회에선 목회자 세금 납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위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교회협 회원교단에서 파송한 목회자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목회자 납세 문제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과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납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납세자 문제가 공공성으로 가는 가장 초보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날 모임엔 목회자 납세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목회자와 전문가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목회자 납세 관련 연구집행기구를 목회자 납세연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신임위원장에 예장통합파송위원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를 세웠습니다. 부위원장은 감리회 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 서기는 기장 노일경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첫 회의에선 목회자 납세 추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교단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주 대한성공회가 전국의회를 열고 성직자 납세를 공식 결의함에 따라 다른 교단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교단과 교회에 대해선 연구위원회가 열린 대화를 통해 갈등을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대 흐름도 있고 많은 공감들을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걸 성숙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최근 기획재정부 박재환 장관의 발언에서부터 다시 불거졌습니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직접 찾아가 종교인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정부 협의체를 논의해온 기획재정부는 7대 종단 관계자를 초청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설명회를 오는 2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회자 납세 연구위원회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목회자의 현실을 고려한 납세제도 방향 설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적 협의도 논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목회자 납세 문제. 이날 첫 연구 모임에선 목회자 납세 문제가 왜 시대적 요청이며 필요한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한국교회 전체 의견 수렴 과제가 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이 선진국의 경제 침체로 저개발 국가가 최악의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3,280만 명이 굶주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8일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경제대국 두 곳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를 경우 민간 자본 흐름이 둔화되고 글로벌 식량 가격의 상승과 원조 감소가 이어져 빈곤국 취약계층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G20 등 공여국이 저개발 국가의 사회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은행의 긴급 사회적 대응 신탁기금에 추가 기금을 지원하는 데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망된 수치는 세계은행이 2013년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률 감소치로 예측한 4.2%에 소득과 적정 칼로리 섭취량의 상관관계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친불교 성향의 단체로 알려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종교에 의한 인권차별 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선정된 데 대해 기독교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2005년 설립된 종자연의 7년간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종자연이 대부분 기독교를 겨냥한 행사나 여론몰이, 기독교를 직접 공격하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회는 미션스쿨 대광고에서 예배를 거부한 강희석 사건을 비롯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거부, 국가조찬기도회 대통령 기도 비판 등 50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종자연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종의 전위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언론회는 종자연이 같은 기간 불교와 관련해서는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운동 논평, 불교신문 모국장의 정일홍 사건 기자회견 등 2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오는 28일 첫 공판을 앞두고 4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책위는 연세대 정관 개정 사태에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단 차원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변호사는 첫 재판 선고 전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면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각 교단별로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1차 소송이 끝나면 방우영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들어갈 것이고 한국교회 차원의 관심을 깨우기 위해 대책위 주관의 기도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세대 신과대학 동문회장 이진 목사는 최근 정가병 신임 총장이 기독교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책위는 연세대 정관 개정 사태와 관련 3가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소송은 정관 개정 이사회결이 무효 확인 소송과 방우영 이사장 연임 이사회결이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교가부를 상대로 낸 정관 변경 인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는 재판 개정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전병훈 목사에 대해 교회 개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훈실은 공개 편지를 통해 전 목사가 피해 성도들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훈실은 편지에서 전 목사에게 공개적인 회개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를 기대했지만 들려온 소식은 엄청난 액수의 전별금 논란과 갑작스런 교회 개척 소식이었다며 이런 행동에 교계는 물론 사회적인 비난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진정으로 전 목사를 위한다면 전 목사가 자숙하고 영육간에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각종 의혹과 추문 속에 교회 개척이 진행될 경우 한국교회 전체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병훈 목사는 현재 홍대 인근의 교회 개척을 준비 중이며 홍대 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5일 공식 창립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117 학교폭력 신고 중앙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해 17개 광역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7로 신고된 사안의 경우 전문 상담기관을 연결해 심층 상담도 제공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생 생활 지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세군 내한 본영이 지난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일본 미야기현 이재민 100여 가정에게 가수 김정훈 씨가 후원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박만희 사령관은 작지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국내외 재해 현장에서 구세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상임위원회 30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기독여성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전 공동대표 한국연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여성의 통일운동 역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26일 초동교회에서 제1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는 생명살린 물품들이 판매되며 다양한 전시 부스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오다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개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지방도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기온도 다소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강릉 19도, 부산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수요일은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날은 맑겠는데요. 특히 이번 한 주간은 7, 8월의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